주는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미라 할머니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무엇이 그리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세상은 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네. 미라 할머니는 지갑에서 낡은 세계지도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나.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것과는 다르지 않은가? 지도를 뒤집자 한반도는 대륙에 붙은 작은 꼬리가 아니라 태평양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반도처럼 보였습니다. 주는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시각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미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늘 같은 기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곤 하지. 하지만 그 기준점을 조금만 바꿔도 익숙했던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법이라네.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가 없고 변동성이 심하다고들 하지만 그건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이야기일 뿐이지. 법정화폐의 내재 가치도 결국 현재의 체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나? 미라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주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법정화폐가 불안정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는 새로운 생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라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네. 가상자산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체제가 불안정하고 언제든 그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 그렇다면 오히려 법정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법. 모든 것은 기준점의 문제라네. 주는 더 이상 복잡한 세상의 흐름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치와 안정성, 그리고 불안정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미라 할머니에게 깊이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주는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기준점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평화로운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우화는 가상자산 가격의 심한 변동성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요? 세계 지도를 다시 봅시다. 보통 우리가 보는 지도에서 한반도는 대륙에 붙은 작은 반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180도 돌려서 태평양을 기준으로 보면 한반도는 오히려 거대한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날카로운 단도처럼 보입니다. 같은 지형도라도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비유는 단순한 지리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좌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계관이 바뀌고 해석의 틀이 달라집니다. 이는 금융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흔히 코인이라고 부르는 이 자산은 오랫동안 내재 가치가 없다,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통 금융의 기준점, 즉 법정화폐를 중심에 두고 본다면 충분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중앙은행이 뒷받침하지 않고 실물 자산과도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불안정하게 보입니다. 법정화폐는 국가가 보증하고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제도권 화폐입니다. 따라서 그 내재 가치는 현재 통화 레짐, 즉 제도와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한 법정화폐는 교환수단, 가치저장수단, 회계단이라는 기능을 유지합니다.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는 것도 미국 경제와 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각을 전환해서 이번에는 가상자산을 기준점에 놓고 봅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눈에는 오히려 법정화폐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무제한 발행할 수 있고 신뢰가 흔들릴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자산 가치가 급격히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달러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달러는 곧 금이라는 고정적 신뢰가 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 법정화폐의 가치는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눈에는 오히려 법정화폐야말로 내재 가치가 불안한 자산으로 보이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적 신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점이 바뀌면 누가 안정적이고 누가 변동성이 심한지 그 판단은 달라집니다.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가상자산이 위험해 보이고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법정화폐가 불안정해 보이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내재 가치의 유무가 아니라 신뢰라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금이든 달러든 비트코인이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 화폐의 본질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신뢰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좌표계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지만 한 번만 시각을 바꿔도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금융자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두 자산 모두 인간이 만든 신뢰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다는 말도 맞고 법정화폐가 신뢰 기반일 뿐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느 좌표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발상의 전환이 금융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금융을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지고 자산을 평가할 때 기준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